톰 홀랜드 주연의 네 번째 스파이더맨 솔로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톰 홀랜드가 가장 많은 장편 솔로 영화를 연기한 스파이더맨 배우가 되겠죠. 바로 그 영화를 보러 가기 전 앞선 내용을 까먹으신 분들, 앞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의 여정, 그의 주변 사람들, 세계관의 중요한 설정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스파이더맨 굉장히 잘 알려진 캐릭터예요. 일단 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의 대략적인 흐름, 스토리,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슈퍼히어로로 활동을 하면서 착실히 성장하고 그 유명한 아이언맨의 후계자 대접을 받기도 했던 스파이더맨,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본체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인지도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피터 파커, 이 인간의 삶은 꼬여가는 것이 기본적인 스파이더맨의 서사예요. 특히나 가장 최근 사건이었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라는 존재의 괴리감이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디테일은 무엇인가? 지난 영화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함께 얘기를 해봅시다. 스파이더맨 본명 피터 파커. 뉴욕 퀸스에 살고 있던 어린 피터 파커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주 희한한 거미에게 물려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거기에 덧붙여서 벽을 타오를 수 있어요. 그냥 벽에 붙어요, 거미처럼. 그리고 또 덧붙여서 괴력도 생깁니다. 일반인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괴력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공계열의 뛰어난 지능과 그에 어울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 똑똑이였어요. 그리고 영화광이기도 해서 이른바 너드남의 재질을 그냥 완전히 갖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요? 신체 능력까지 얻었죠.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10대 중반, 정말 어린 나이부터 자기 동네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네를 지키면서 시작했고 자기 동네를 아주 멀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다정한 이웃이라는 것이 스파이더맨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신체 능력 이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똑똑한 아이였죠. 영화를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이 막 착착착 거미줄을 막 쏜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웹슈터라고 거미줄을 쏘아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피터 파커가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거미줄, 이것도 자기가 몸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용액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시작했어도 제법 야무지게 히어로 활동을 시작했겠죠. 근데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지능과 능력까지 갖게 됐다면 못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바로 히어로를 생각했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피터 파커에게는 그 질문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큰 힘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누군가 피해가는 걸 내가 보고 말았다? 그러면 나는 너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게 피터 파커란 아이의 코어 성향이에요. 우리 아이 굉장히 착한 아이입니다. 머리 좋고 신체 능력 특별하고 심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 그런 스파이더맨의 활약상을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집단 어벤져스의 그 유명한 아이언맨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스파이더맨은 히어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훨씬 더 큰 히어로들의 어떤 판에 한번 발을 담그게 되고요. 이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다소 독특한 멘토링을 받으면서 성장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막 우주도 가고요. 그 유명한 타노스와의 전투에서도 자기 몫을 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언맨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정신적인 후계자로서 대접을 해주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스파이더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나요. 물론 그의 가까운 지인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이쪽 세계관에 등장하는 수많은 히어로들과 다르게 스파이더맨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가리고 복면을 쓰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스파이더맨과 과거에 싸웠던 빌런 중에 실제로는 빌런인데 사람들은 그가 히어로였다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빌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나쁜 빌런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에게 한 방을 날립니다. 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이 빌런이 히어로고 스파이더맨이 이 히어로를 죽게 만들었다, 죽였다, 이런 느낌이 담겨 있어요. 게다가 그 영상 안에서 이 나쁜 빌런이 스파이더맨의 정체까지 밝혀버리죠. 이 영상은 스파이더맨의 몰락을 바르는 한 언론사에 제보가 되고요. 그 언론사에서 이거를 빵 터트립니다. 스파이더맨은 정말 나쁜 놈이었다. 근데 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10대 소년 피터 파커다. 이게 막 일파만파 퍼져요. 일이 너무 꼬이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꼬인 정도도 아니에요. 왜냐? 피터 파커는 착한 아이잖아요. 그만큼 심지도 굳은 아이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게 피터 파커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건이었다? 그냥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정체가 탄로난 이 사건의 여파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피터 파커는 그것까지 견딜 순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위대한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스파이더맨의 정체는 피터 파커다 라는 사실을 다 지워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히어로
활동하면서 고생했는지 봤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해요. 주문을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터가 갑자기 근데 얘는 그거 알아야 돼요. 제 친구거든요. 근데 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주문이 들어가서 매장에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추가 옵션을 계속 클릭하고 있어. 그래서 닥터는 애가 안타깝고 착하니까 어떻게든 쑤셔 넣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결국 주문이 이상하게 작동을 해버려요. 이 이상하게 걸린 주문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정체는 피터 파커다라는 걸 알고 있는 다른 평행 우주의 존재들이 이쪽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넘어온 사람들이 빌런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이쪽 세상이 더 아수라장이 되겠죠. 근데 정말 다행히 빌런들 뿐만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정체는 피터 파커다라는 걸 알고 있는 정의로운 존재들, 저쪽 세상의 스파이더맨들도 이쪽 세상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쪽 세상에 원래 있던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을 포함해서 3명의 피터 파커이자 총 3명의 스파이더맨인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빌런들을 제압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법이 한 번 더 이상하게 걸리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옆으로 더 많은 존재들, 주로 빌런이겠죠? 이 세상으로 더 넘어올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피터 파커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피터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그 주문을 외워달라 그래요. 그리고 대마법사가 슬픈 마음을 갖고 그 주문을 외우는 순간 진짜로 피터 파커는 함께 지구를 지켰던 히어로들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와 애인에게도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억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슬프게도 피터 파커의 존재를 잊은 거지 스파이더맨의 존재를 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는 반응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복면을 쓰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정체성 뒤에서 일상생활과 히어로 생활을 다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어린 영혼 피터 파커라는 인간을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피터란 존재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피터 파커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허름한 월세방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며 자기가 직접 만든 수트를 입고 매일같이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고편을 보면은 여전히 피터 파커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독한 하루하루 그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과연 피터 파커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다시 한번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우리의 주인공 피터 파커이자 스파이더맨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의 주변 인물들, 친 스파이더맨 파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인물 네드가 있어요. 피터 파커의 찐친이자 피터의 주변 인물들 중에 제일 먼저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물론 우연한 사고 때문이긴 했지만 어쨌든 네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피터가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부터 같은 너드남이자 같은 아싸로서 서로의 바이브를 공유했던 진짜 찐친이에요. 네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너 베프가 누구야 물으면은 둘의 이름을 서로 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드 역시 머리가 되게 좋은 아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히어로로 각성하던 그 초창기 시절 그리고 각성 이후에조차 필요할 때면은 스파이더맨의 활동을 조력하는 조력자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네드도 이 히어로 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고 스파이더맨에 대한 자부심, 또 자기 친구 피터 파커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맞아요. 다 없어진 기억이에요. 이 모든 좋았던 기억들은 피터 파커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영화 마지막에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다음에 혼자 활동하던 그 허름한 월세 지팡, 거길 보면은 네드랑 같이 만들었던 스타워즈 레고, 그 안에 들어가던 그 레고 캐릭터를 소중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네드는 피터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피터 파커는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찢어짐은 일도 아니에요. 더 찢어질 일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셸 존스, MJ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MJ라는 애칭으로 불리니까 계속 MJ라고 부를게요. 아싸력을 넘어서 아예 사회생활이 마이너스인 것 같은 성격, 음모론이나 잡지식에 이상할 정도로 능통한 인물, 하지만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관찰력을 갖고 있는 인물, 거기에 자기가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깊은 애정을 쏟을 줄 아는 사람, MJ. 이 친구가 바로 피터 파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드와 달리 이 MJ는 자기의 관찰 실력과 추론 능력만으로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라는 걸 알아낸 친구예요. 서로 호감만 있는 상태에서 묘하게 엇갈리고 서로 오해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쌍방이었구나 확인한 피터 파커와 MJ, 당연히 연인이 되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날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피터 파커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져요. 이 커플의 서사가 참 짠내 납니다. 왜 이렇게 짠내가 날까요? 피터 파커의 정체가 밝혀져서? 아니요. 이 정도는 피터 파커가 혼자 감당한다니까요. 왜 피터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갔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였잖아요. 그 주변 사람 중에 친구 네드와 애인 MJ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해요. 피터 파커, 네드 그리고 MJ 3명은 말씀드린 대로 다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대학교에 지원해서 동반 입학을 하자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마음속에 제일 가고 싶은 대학교는 MIT 공대, 아이언맨이 나온 학교예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히어로를 죽였다라는 페이크 영상과 그의 정체가 피터 파커라는 게 다 들켜버리고 피터 파커가 네드, MJ와
너무 친하다 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막 보도를 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이 셋을 그냥 위험 인물들로 구분을 해서 면접 기회조차 안 주고 그냥 서로 탈락을 시켜버려요. 피터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부인당하는 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라고 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겨우 대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법사한테 찾아가서 주문을 외워달라 그랬다고? 잔소리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도 피터가 대학교에 전화 한번 안 해보고 자기한테 와서 주문 써달라고 한 걸 뒤늦게 알고서 잔소리를 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피터 파커는 아직 어린 학생이다. 그걸 유념하시면 그때 피터 파커의 삶에는 친구들과 함께 MIT에 들어가는 거, 그게 전부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부당하게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MJ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맞아서 연인이 되었던 피터 파커라는 존재를 통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슬픈 주문이 작동하기 직전에 피터가 네드와 MJ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날 잊어버리게 될 거야. 괜찮아 하면서 MJ한테 약속하거든요.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네가 날 기억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문이 작동한 이후에 피터 파커가 MJ를 찾아가거든요. 쪽지 보면서 뭐라고 말하지? 저는 피터 파커고 우리 원래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막 연습하면서 가요. MJ가 알바하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네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둘이 MIT 공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쟤네가 너무 편안하게 잘 나가는구나. 그래도 자기는 MJ를 너무 사랑하니까 MJ한테 이제 자기 준비한 말을 하려고 말을 딱 걸어요. 근데 그때 피터의 눈에 MJ 눈 위에 밴드 하나 살짝 붙은 게 보여요. 큰 상처 아니었고 그냥 살짝 긁힌 거거든요. 피터는 그걸 너무 마음 아파요. 나랑 같이 있으면 제가 상처가 생기는구나. MJ에게는 그 작은 상처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피터 파커. 결국 준비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예고편에서 MJ와 네드의 MIT 공대 생활, 그리고 덧붙여서 MJ에게 새로 생긴 남자친구의 모습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피터 파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찢어졌겠죠. 참고하고 보시면은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몰입이 되실 겁니다. 주요 인물들 한 주인공 포함해서 3명 설명했어요. 많지 않죠? 피터 파커가 아싸였다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친했던 히어로는 이 세상에 없고 그나마 있던 가족도 세상에 없고 피터가 불쌍한 애예요. 말 나온 김에 가족 얘기를 좀 해봅시다. 피터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메이라는 인물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메이 큰엄마 혹은 메이 숙모, 오랫동안 메이 숙모라고 불렸는데 국내에서 언젠가부터 또 큰엄마라고 또 불리고 있고 이번에 예고편 자막에서도 큰엄마로 등장했죠.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은 또 큰엄마가 맞기는 해요. 피터 파커의 아버지의 형님의 아내분이니까 큰엄마예요. 일단 예고편 공개된 대로 큰엄마라고 저도 부를게요. 메이 큰엄마는 피터 파커의 가장 오래된 보호자이자 사실상 부모였고요. 피터가 이렇게 정의롭고 착한 심성을 갖게 된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사람은 선해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준 분이고요. 무엇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을 상징하는 이 문장을 피터 파커에게 알려준 분이 이 MCU에서는 바로 메이 큰엄마예요. 그런 메이, 지난번 영화에서 빌런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영화에 메이라는 이름이 적힌 묘비가 나올 거예요. 묘지 등장하겠죠. 이게 그 메이 큰엄마의 묘비입니다. 인물로 등장하시진 않겠지만 피터 파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기 때문에 언급되면은 아, 이분이 그분 얘기구나 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정말 피터 파커의 굵직굵직한 소중한 인연들이고요. 이번엔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또 살짝 해보죠. 제이 조나 제임슨, 지독한 사람이에요. 데일리 뷰글이라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스파이더맨의 몰락을 원하는 언론사가 있다 그랬죠. 그게 여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은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스파이더맨은 사실 우리 사회에 위협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에 대한 흠집이 있다 언제든 자기가 다루고 싶어 하죠. 빌런이 만든 가짜 영상을 제보받고 이걸 당당하게 오보낸 곳도,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10대 소년 피터 파커다 한 곳도 다 여기예요. 이번 영화에 이 인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하면 언제나 이 인물은 잠깐 등장해서도 정말 사람 열받게 하고 스파이더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명 의외의 인물, 맥 가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고편에서 등장을 알렸죠. MCU의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였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잠깐 나오는 인물이에요. 빌런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악당 정도? 극중에서는 막 미친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 정도의 어떤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물론 살인을 포함한 여러 전과가 있는 인물이에요. 외계 문명의 기술을 활용한 어떤 무기를 몰래 사려다가 여기를 급습한 스파이더맨에게 그냥 체포당하는 중간 보스급도 안 되는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쿠키 영상 같은
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온 또 다른 빌런,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소문이 도는 그 어떤 빌런이 또 있거든요. 그 빌런을 만나서 이제 막 협업해볼 생각이 있냐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는데 거절당하고 그게 그의 등장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 예고편을 통해서 그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강력한 장치 혹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서 빌런화 되었다, 세졌다 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아마도 스파이더맨 이 원작에 등장하는 스콜피온이라는 빌런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캐릭터는 이전 영화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쳐도 이번 영화에 제대로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 없이 보시면 돼요. 그렇게가 일단 예고편상 그리고 공개된 크레딧으로 봤을 때 스파이더맨과 접점이 있었던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이번 영화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스파이더맨과 엄청난 접점은 없지만 앞으로 접점이 생길,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좋을 법한 두 명의 인물과 하나의 집단이 있거든요. 빨리 설명하고 끝냅시다. 첫 번째 인물, 브루스 배너, 일명 헐크. 너무 유명하죠. 분노하면은 엄청난 힘을 지닌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캐릭터. 실체는 브루스 배너라는 너무 똑똑한 박사님. 예전에는 헐크로 변신하면 자아를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자아가 공존하지 못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인격을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해요. 이른바 뭐 스마트 헐크라고 불리는, 덩치는 조금 작아졌지만 헐크의 겉모습과 브루스 배너의 인품 그리고 지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또 진화를 한 바 있어요. 그렇게 지능과 힘을 둘 다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유명했던 타노스의 딸깍 사건, 이른바 분립을 되돌려서 5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들을 다시 지구로 불러온 거, 이거 헐크가 한 거거든요. 딸깍을 다시 한 게. 그리고 요걸로 인해 큰 부상을 한번 입기도 합니다, 팔에. 이후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죠, 쉬 헐크. 여기서는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심지어 스카라는 아들도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한 요소들이 영화에 얼마나 활용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활용이 확인된 거, 헐크를 억제하는 기계가 있어요. 예고편에도 등장하고 시리즈에 등장하는 팔에 다는 어떤 기계인데,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지금 브루스 배너는 그냥 인간 모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기계 덕분이라고 해요. 물론 이 기계 말고도 자기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 브루스 배너의 모습 그리고 팔에 달린 기계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하여, 그가 멘트로 설명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하여 그가 여전히 헐크 자아를 잘 억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고편에 뭐라고요? 설명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와 MCU 영화의 연동성에 관해서 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영화에 비춰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그냥 걱정 말고 보시면은 설명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소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인물, 프랭크 캐슬, 일명 퍼니셔. 영화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 없고요. 넷플릭스에 등장했던 MCU 시리즈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로 이어진 시리즈, 여기에만 계속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갱단에게 가족을 무참한 방식으로 잃어버리게 된 전직 특수부대 출신 엘리트 인간 병기예요. 대인 격투, 무기 활용, 전략 세우기 너무 다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티 히어로입니다. 일반 히어로만 넘지 않을 선을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요. 죄 졌으면 죽어야지, 맞아야지, 이런 파예요. 결과적으로는 착한 일을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퍼니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물론 인간 병기예요. 하지만 그냥 인간. 그럼에도 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집념과 공격성과 그들을 기어이 박살내는 행동력, 이런 성향이 퍼니셔라는 히어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시그니처처럼 One badge. Two badge, penny and dime. 이런 대사를 읊조리거든요. 이게 세상을 떠난 자기 딸이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혹시나 이번 영화에 그런 대사가 등장한다 하면은 아, 얘가 자기만의 주문을 외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넷플릭스에 나온 이 시리즈들을 보다 만 개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랭크 캐슬 퍼니셔 얘기들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또 만들어진 서사가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어져서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활약을 기반으로 이번에 더 큰 판에 영화에도 얼굴이 비추기 시작한 거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연동성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저는 이번 영화에서 프랭크 캐슬에 대한 좀 설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정보만 알고 가셔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었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느 시점 이상부터의 프랭크 캐슬 얘기를 몰라갖고 영화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인물들 소개 다 끝났고요. 마지막 집단 하나만 살짝 봅시다. 저도 이거를 또 시리즈로 본 지 오래돼갖고 한 번에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여기저기 올라오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이거 핸드구나. 맞네, 그런 집단이 있었지. 예고편에 등장하는 빨간색 옷 입은 닌자 같은 사람들, 핸드라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 역시 영화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소개가 될 겁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암살자 집단이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불사의 능력을 막 갖고 있다고 알려지는 미스테리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히어로들과 좀 싸움을 벌여왔다. 어벤져스가 활동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묘한 규모의 어떤 싸움들을 그 묘한 규모의 히어로 활동을 하는 히어로들과 묘한 규모의 사건 사고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 생각보다 세고 생각보다 큰 집단이다 정도
정도만 알고 가시면 분명히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기 전 알면 좋을 법한 지금까지 스토리들, 캐릭터 설명들, 설정들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보러 가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